현재 법률상 조합원에게 자격 조건, 분담금 내역, 토지 확보 현황, 탈퇴와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그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검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등 조합 돈의 흐름과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언급했고 국토부도 전면적인 제도 대수술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하는 건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직접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에 나서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80년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절차도 재개발에 비해서 간소한 편이라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장점과 달리 현실에서는 여러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토지 매입이 순조롭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고 그 사이에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고 집행부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일도 많았고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기 준비 단계부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모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 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때 토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해당 부지의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토지 사용권 80% 이상과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비로소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집니다.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된 후에도 갈 길이 먼데요. 대상 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공 이후에야 비로소 일반 분양자 모집도 가능해지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사용검사를 거쳐 조합이 해산, 청산되면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합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업무 대행사에 대부분의 절차를 위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기 쉽다는 건데요. 실제로 전국 지주택조합의 절반 이상이 아직 조합 설립 인가조차 못 받은 채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모집 신고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은 곳도 33.6%나 되고요. 심지어 성공 사례로 꼽히는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사업 지연이 빈번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곳곳에서 분쟁과 잡음이 터져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약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이 현재 조합 운영 부실이나 탈퇴 조합원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주요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조합 임원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거나 법을 어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합장은 조합비를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서 조합원들에게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조합 운영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중도에 그만두고 싶어도 쉽지 않은 구조도 큰 문제입니다. 한 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자격 미달인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계속 분담금을 걷다가 나중에 해당 조합원이 탈퇴와 환급을 요구하자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합을 탈퇴하거나 이미 낸 돈을 환불받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사이 공사비가 크게 뛰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일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공사가 착공 지연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애초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게 되면 조합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예정에 없던 추가 공사비 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밖에도 조합원 간 분쟁, 사업계획 변경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지역주택조합을 두고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전체 110개의 지주택 조합 중에 63곳 이상이 분쟁을 겪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결국 애초 취지와 달리 내 집 마련의 꿈이 시간과 비용의 악몽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드디어 대대적인 조사와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초에 전국 지주택 사업장의 분쟁 현황을 파악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모든 지주택 사업장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분쟁 중인 조합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서 분쟁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 조정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주택 제도가 생긴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핵심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원 보호입니다. 우선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이끌어가는 업무 대행사의 자격 요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자본금 3억 원만 있으면 누구나 대행사를 설립할 수 있어서 부실업체도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재무 건전성이나 전문성 기준을 강화해서 검증된 업체만 조합 사업을 맡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예상됩니다. 현재 법률상 조합원에게 자격 조건, 분담금 내역, 토지 확보 현황, 탈퇴와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그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검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등 조합 돈의 흐름과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제도의 허점을 틈타 비용 폭탄과 분쟁의 온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성공해서 앞으로는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제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로인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